이렇게 배신자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환증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포증이다. 그리고 악의적인 배신 프레임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험하게 나오니까 한동훈 후보 쪽도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역시 구체적인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발언했던 사람, 원희룡 후보를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러지고 있는 이 반환 캠페인, 그 반환 캠페인이 5월 동주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한동훈은 안 되라는 거지만 각자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친윤도 들어있고 비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원포인트 연대입니다. 한동훈만 아니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동력이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각자 한동훈이 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서는, 그러니까 본선 가기 전에 예선에서는 원포인트로 모일 수 있지만 과연 결선 가서도 이 연대가 가능할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2등하느냐, 나경원 후보가 2등하느냐. 죄송합니다. 다른 후보 얘기 안 해서. 윤상현. 누가 2등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성이 달라진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비윤, 강력한 비윤이 2등을 하게 되면 친윤은 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2등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비윤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전부 다 소위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까? 그 확장성은 저는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끝까지 이 반환 캠페인의 동력이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두 분 다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신조어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창윤, 보윤, 업윤까지 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하나하나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들인데요. 이 부분 좀 장 소장님이 해석해 주시고 원희룡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참 나쁜 정치인 얘기도 했고 좀 더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 주는 좀 세게 갈 거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세게 나오는 후보를 좀 안정감 있는 후보 좋아하지 않나요? 세게 나오는 후보를 좋아한다고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품격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언어학원 다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어에 관심이 많지.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당대표 될 자격이 없어요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잘 싸울 수가 있는가, 잘 공격할 수 있는가, 이재명 당대표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누가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2027년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하는데 최적임자냐. 그 두 가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근데 계속 그냥 뭐 한동훈은 나빠요. 한동훈은 멀윤이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당대표 나오는 데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어떤 캠페인을 할 줄 모른다. 너무 급작스럽게 출마당했다. 그냥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떠밀려서 출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 상당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설득해야 돼요. 자꾸 이런 식의 캠페인은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창원 교수께 좀 드리려다가 빠뜨린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 세 후보가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역시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약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특유의 한동훈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괜찮은 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 그리고 변화,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당원을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좋은 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사족을 하나 붙이게 되면은요. 결국은 당원들이 차이가 있긴 있네.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각 세우는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는 국민만 보고 간다. 지금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국민 뜻은 따라야 된다. 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받을 건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사족 붙어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경선 기간 중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크게 국민과 당원만 보고 정치하겠다. 이런 스탠스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동훈 후보 측이나 원희룡 후보 측에 제가 아는 실무자분들, 그다음에 뭐 당직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희룡 후보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한동훈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상대방을 넘어뜨린다고 당신이 골인점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자꾸 배신자 프레임 갖고 본인 공격하니까 그냥 공한증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예.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후보들의 지역 유세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칭송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줘 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 예. 그래서 자꾸 그냥 맞상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원희룡, 나경원 이 분들의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방송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비판을 많이 하니까 국회에 있는 제 보좌진 후배들이 저보고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냐, 뭐 한동훈한테 줄 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제 보수파 패널로서 정말 국민들의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제가 이런 평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